디 애슬레틱에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다양한 소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팀들, 유명한 팀들을 중심으로 최신 이적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은 스테인을 포함해서 이런 이적 소식을 전하는 전담 취재진들이 이적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적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클럽 월드컵을 앞둔 미니 이적 시장은 일단 지난달에 종료되긴 했지만 정규 여름 이적 시장은 현재 열려 있고 이거는 9월 1일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각 이적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 기자들이 최소 2명 이상 소식통과 접촉했고 이후 관련 구단의 공식 입장 요청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단 측 응답이 있었던 경우에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 주요 클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시장 전반에서 들려오는 최신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스테인이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콴사가 옵션 포함해서 약 3천만 파운드의 레버쿠젠 이적을 마치면서 리버풀의 시선은 일단 다른 센터백 자원으로 넘어가고 있죠. 하비 엘리엇은 유럽 U21 챔피언십에서 6경기 5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타이틀 수성에 이끌었고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과거에 후안 마타, 체흐, 피를로, 칸나바로 같은 선수들이 수상한 경력이 있고요. 따라서 엘리엇이 여러 구단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아니에요. 콴사의 3천만 파운드 이적료는 22세 엘리엇의 몸값을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도르트문트가 썬덜랜드의 조브 벨링엄을 3,200만 파운드에 영입한 사실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엘리엇은 지난 시즌에 슬롯 감독 아래에서 주전으로 뛰지는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전은 단 2차례였으며 2경기 모두 리그 우승이 확정된 이후였죠. 리버풀은 엘리엇이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랜 기간 기여해온 점을 감수하면서 콴사와 벨링엄보다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번 U21 대회에서의 활약으로 현재 그의 평가가 크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리버풀은 엘리엇을 이적시킬 경우 바이백 옵션이 포함된 4천만 파운드 이상, 바이백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경우 5천만 파운드 이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 가격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시장 상황과 관심 있는 구단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리버풀은 일단 생각하고 있는 이적료가 이 정도라고 해요. 맨체스터 시티의 제임스 맥카티, 첼시의 추크에메카 등 다른 영국 유망주들도 이적설에 휘말려 있으며 이들의 몸값 역시 엘리엇과 관련된 가격 책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요. 엘리엇은 현재 2022년에 체결한 계약이 2년 남아있는 상황이고 재계약 논의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엇은 다음 시즌 더 꾸준히 출전하길 원하고 있으며 만약 이적이 현실화된다면 풀럼 유소년 출신인 엘리엇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상위 레벨에서 뛰길 바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외 이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리버풀은 향후 이적에 대비해 일정한 통제권이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온스테인 동료 기자인 세바스티안 스테포드 블로어의 보도에 따르면 라이프치히는 엘리엇에게 관심을 보이는 구단 중 하나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임대 또는 완전 이적 중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는 확실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제안이든 사비 시몬스를 포함해 기존 선수 매각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몬스는 이미 구단에게 이적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는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수 본인 자체가 라이프치히를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엇의 동료인 타일러 모튼 또한 안필드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선수인데요. 두 선수는 현재 프리시즌 훈련에 복귀하기 전까지 비교적 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 선수단 대부분은 7월 8일까지 귀할 예정이지만 엘리엇과 모튼은 국제대회 활약 이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기 위해 7월 20일까지 휴가 기간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아스널과 에제라고 해요. 에제는 일단 아르테타가 찾고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 자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여러 옵션 중 상위권에 랭크를 하고 있다고 해요.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직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스널 수뇌부 내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현재로서는 이 정도 수준의 관심을 보이는
있는 다른 구단은 없으며 토트넘은 지금까지 에제를 영입 대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에제는 6천만 파운드를 넘는 바이아웃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스널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영입을 위해 선수 매각이 필요한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안은 아스널이 노리는 스트라이커나 왼쪽 윙어와는 별개의 건입니다. 이거는 온스테인 피셜이고요. 다음 소식은 레시포드인데 메뉴를 떠나게 된다면 일단 해외 이적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레시포드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아스톤 빌라에서 임대 생활을 보냈지만 일단 아스톤 빌라가 4천만 파운드의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메뉴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메뉴와 3년 계약이 남아있지만 일단 아모림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는 매각을 선호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온다면 임대나 스왑딜 형태의 이적에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커리어는 전부 잉글랜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까지 다른 리그로 이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레시포드는 현재 해외 이적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잉글랜드 대표로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랑 링크가 강하게 나고 있죠. 일단 레시포드는 7월 7일 메뉴의 프리시즌 훈련 시작일에 맞춰서 선수단과 함께 소집될 계획입니다. 똑같이 온스테인 피셜이고요. 그다음 말릭 틸만은 이번 주 후반 PSV에서 레버쿠젠의 이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틸만은 2024년 미넨에서 임대를 거쳐 네덜란드 리그로 완전 이적했으며 당시 계약에는 우선 매수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바이언은 그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틸만은 대신 4천만 유로 규모의 거래로 레버쿠젠으로 향하게 됩니다. 미국 국가대표인 틸만은 레버쿠젠의 전 감독 피터 보츠 밑에서 활약하며 2024년과 2025년 리그 2연패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스태포드 블루어 피셜이고요. 그 다음 리즈 유나이티드가 노리는 노아 사다키는 프랑크푸르트도 추격 중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사디키의 소속팀인 벨기에 챔피언 위니용 생질로 아즈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선수 본인과는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해요. 다음은 케인 캐슬러 헤이든인데 아스톤 빌라에서 코번트리 시티로 500만 파운드에 이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스테인 피셜인데 스완지 시티는 몰렌베크의 브라질 센터백 데이비드 소우자에게 100만 유로 제시했지만 실패했고요. 양 구단에서 선수의 이적료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고 이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 소식을 다뤄드렸으니까 이제 아스널 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시즌 훈련 복귀가 다가오면서 아스널의 이적 움직임이 정말 활발해졌죠. 스켈리는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미래에 대한 거취를 확정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움직임은 중원에서 발생했는데요. 토마스 파티 계약은 6월 30일부로 종료됐고 아스널과의 새 계약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아스널 소속이 아닙니다. 아스널은 빠르게 파티의 대체자를 찾았고 브랜드포드와 뇌르고르를 영입하기 위해 1100만 파운드에 추가로 최대 200만 파운드 옵션이 포함된 합의를 마쳤습니다. 합의 당시 휴가 중이었던 뇌르고르는 이번 주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첼시에서 골키퍼인 케파를 500만 파운드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영입을 했고요. 거기다가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던 수비맨디 역시 7월이 되었기 때문에 곧 아스널 선수가 될 예정입니다. 이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25-26 회계 연도에 포함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적 오피셜 발표를 계속 미뤄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수비맨디는 아스널의 메디컬 테스트로 위해 런던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스널은 일단 센터백 영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현재 발렌시아의 21세 스페인 U21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모스케라에 대해 첫 번째 제안을 했지만 거절된 상황인데요. 발렌시아는 2026년에 만료되는 모스케라와의 재계약에 희망하고 있지만 팀 선수 역시 아스널 합류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스널은 백업 센터백 영입을 위해 모스케라 영입 비드를 2차 제안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면 일단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딘 하위선을 영입하고 싶어 했지만 이미 실패했고요. 그리고 몇몇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모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모스케라 그리고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왼쪽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조렐 하토 역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포지션 아니면 다른 선수들은 누굴 노리고 있을까요? 일단 9번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게 가장 큰 목표죠. 그래서 세슈코와 요케레스가 여전히 아스널의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올리 와킨스 같은 다른 선수들도 진짜 루머가 아니라 정말 뚜렷하게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요케레스에 대해
첼시의 스포르팅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요케레스는 절대로 6천만 유로의 옵션 1,000만 유로의 조건으로는 이적하지 않을 거다. 난 이걸 확신한다. 이건 무조건 받을 거라는 거죠. 7천만 유로 이상은. 스포르팅이 현재 책정한 이적료는 대충 8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바이아웃인 1억 유로보다는 2천만 유로 낮긴 하지만 일단 요케레스랑 팀 둘이 합의한 그런 구두 계약보다는 2천만 유로나 훨씬 높은 상황이죠. 아스널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스널도 공격진의 다른 포지션도 보강하고 싶어 합니다. 일단 왼쪽 측면 공격수로는 호드리고, 앤서니 고든, 니코 윌리엄스를 확실히 노리고 있으며 그래서 이런 영입들은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며 재정 규정을 맞추기 위해 현재 아스널이 보유하고 있는 측면 공격수 중 한 명을 방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스널은 마두에케, 에제, 모건 로저스와 같은 좀 더 다재다능한 공격 자원의 영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유연한 계획 수립을 위해 여러 선수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최신 소식을 보태보자면 모건 로저스는 아스톤 빌라에서 NFS를 때린 상황이고 에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두에케는 워낙 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적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스널 수뇌부는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중앙 공격수 영입에 상당한 이적료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스널은 추가로 어떤 영입이 가능한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해요. 일단 새롭게 부임한 스포츠 디렉터 베르타에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수들이 떠날 수 있을까? 진첸코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세비야와 로콘가는 작별을 발표했어요. 임대를 했지만 완전 이적을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아스널로 복귀를 했고 그리고 로콘가는 아스널과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스널이 이거를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FA로 내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적료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 넬슨, 칼헤인 같은 다른 임대 선수들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9살인 골키퍼 토미 세퍼드는 스티버니지가 임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아스널도 서드 골키퍼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방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첼시 소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첼시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이적 시장을 보냈을까요? 정말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죠. 벨랍을 이미 빠르게 영입을 확정 지었고 기튼스까지 정말 오랜 시간 영입 협상을 했지만 결국 노력 끝에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스트라이커에다가 왼쪽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주앙 페드로까지 영입하면서 정말 다재다능한 공격 자원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이적료가 5천만 파운드가 넘는데 첼시는 정말 이적료가 마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3명의 걸쭉한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과연 추가 영입에 나설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첼시는 지금까지 영입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추가 영입은 누가 팀을 떠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현 스쿼드 내에서도 이적 시장 기간 중 팀을 떠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며 이들이 나간다면 다른 선수를 영입할 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적 시장 마감 전까지 9월 1일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방출이 된다면 영입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가 원하는 포지션과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일단 에키티케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쿠두스, 가르나초 같은 선수들도 여전히 주시 중이라고 해요. 이건 최신 소식이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를 택한 딘 하위선도 오랜 시간 동안 노려왔기 때문에 일단 다른 수비수 영입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코릴이랑 찰로바, 포파나 정도가 있긴 하지만 토신 있긴 하지만 첼시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죠. 오른쪽 센터백을 누가 써야 될지 좀 확실한 주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기존의 선수들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선수들로 채워야 할지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다르게 첼시는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 닉 볼테마데 영입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적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와도 연결이 되고 있지만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수들이 떠날 수 있을까요? 일단 케파는 아스널로 이적이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페트로비치는 첼시와 2,500만 파운드에 떠날 수 있다는 신사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최대 5개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대표인 슬로니나 역시 산체스와 요르겐센의 뒤를 잇는 서드 골키퍼 후보로 고려되고 있긴 하지만 임대되거나 이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펜더스의 미래 거취에 따라 결정
결정이 될 것 같고, 펜더스가 대신 서드 골키퍼가 되거나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는 수비수 조시 아체안퐁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밝혔지만, 같은 유스 출신인 타이리크 조지는 임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지에 대해서는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첼시는 그가 꾸준히 출전하며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첼시 내부에서 불화설을 일으킨 주앙 펠릭스는 사우디 클럽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은쿤쿠는 맨유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앙 페드로까지 영입을 하면서 니콜라스 잭슨 그리고 마두에케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첼시는 이들을 나포세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전히 이적 명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널은 마두에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임대에서 복귀한 라임 스털링, 벤치렐, 브로야, 디사시, 헤나투베이가 축구 에메카는 모두 이적 방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는 클럽 월드컵이 끝난 뒤에 스트라이커 마르크 기우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 기우는 거의 3옵션이었는데 이제 4옵션이 될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임대 이적이 유력하며 입스위치도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는 구단 중 하나라고 해요. 12개월 전에 아스톤빌라에서 1,900만 파운드에 영입한 오마리 캘리번 역시 임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캔드리 파이스와 마티스 아무구는 25-26 시즌을 스트라스부르에서 임대로 보낼 예정이라고 해요. 첼시가 클럽 월드컵을 참가한 만큼 이적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피파의 새로운 대회인 클럽 월드컵이 6월 초 10일간의 짧은 이적 시장 개장을 유도하고 다시 다쳤다가 6일 후에 정식으로 개최되는 등의 일정에 영향을 준 것 외에도 클럽 월드컵은 2025 이적 시장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대회에 참가한 구단들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이들의 여름 이적 활동과 수익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맨시티 소식만 봐도 벌써 16강에 간 것만으로도 세르키 영입할 때 든 이적료를 충분히 상쇄했다고 보도를 했죠. 첼시는 정말 너무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상금 수익은 중독 같은 영입 행보를 유지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요. 브라이튼에 지급하기로 한 주앙 페드로 이적료 약 5천만 파운드는 아직 첼시가 클럽 월드컵에서 받은 약 3,910만 파운드 상금으로는 충당되지 않았지만 8강전에서 파우메이라스를 꺾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물론 상금이 직접적으로 이적 자금에 사용됐다고 단정짓는 것은 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고 말하는 거는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 월드컵 때문에 팀들에게 많은 부담감이 가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적 경쟁이 더 과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높은 배당금을 주는 만큼 정말 첼시 그리고 맨시티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첼시 그리고 기타 이적 소식들, 거기다가 리버풀, 아스널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다음 편에서는 좀 다른 빅클럽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